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가자지구에서 시가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가전.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굉장히 큰 병원이죠. 인도네시아 병원. 과거 인도네시아가 설립해준 병원인데 아주 커요. 여기를 지금 포위하고 환자 그리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들어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작전 속에 하마스가 한 5명에서 10명 단위로 뭉쳐서 민간인들에 섞여서 갑자기 공격하는 등 굉장히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에 대한 공언을 했습니다. 자, 와디 가자 이남지역 니들 안전할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여기 빨리 하고 다음은 남쪽으로 간다. 니들은 숨을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완전히 박멸 다 할 때까지 우린 공격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 남쪽 작전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좀 적죠. 61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파괴는 없습니다. 장갑차는 6대 파괴했고 차량 7대 파괴, 특수장비 1대 파괴, 야포 내문 파괴,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어제도 역시 이렇게 전과가 적었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적은데요. 어제 제가 혹시 카운트가 잘못돼서 내일 한꺼번에 확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사실 좀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발표 내용도 역시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이 라스푸티차 등의 여러 가지 이 기후 상황으로 인해서 기계화 부대, 중장비들이 기동을 제대로 못하고 인력 위주의 전투만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헤르손과 아우디우카 등에서 격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4회 교전을 했고 48회 격퇴했다. 6번은 졌단 말이겠죠. 이런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자, 여기 이 큰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헤르손 그리고 아우디우카 좀 보겠는데요. 지금 이 뉴욕타임즈의 척 파로시가 휴가를 가서 아직 안 돌아왔는지 계속 그 지도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러 워싱트죠. 푸틴으로부터 지난주에 훈장까지 받은 이 라이바의 지도에 의외의 그 도식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헤르손 남쪽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여기 이 라이바의 도식에도 교도보를 제법 많이 확보한 그런 도식을 했어요.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남쪽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진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우디우카에서는 반대로 척파로의 지도와는 다르게 이 라이바는 이 아우디우카 시가지 북쪽에 철도 레일이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그냥 점령 넘어와서 시가지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주 좀 많이 포위를 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척파로는 이게 조금 더 벌어져 있죠, 포위가. 자, 이런 지도 봤고요. 시리스키 상장은 러시아가 바흐무트와 쿠판스크에서 대공세를 펼쳤는데 모두 격퇴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의 장거리 레이더 2개를 파괴했다라는데 제가 몇 달 전에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보 시스템이라고 UHF, VHF 그리고 S밴드, X밴드 등 섞어서 완전히 그냥 스텔스기까지 탐지하는 전략 방공 레이더였어요. 그걸 쿠르스크주의 비행장 옆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파괴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 방공 레이더 2기를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2기가 그런 전략 방공 레이더가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네보 시스템의 UHF, VHF, X밴드, S밴드 등 여러 탐지 레이더 시스템 중에 2개를 파괴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략 방공 레이더가 파괴돼서 앞으로 여기가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모스크바 쪽을 공격에 들어가는 그 초입 회랑의 초입이죠. 자, 이렇게 되면 모스크바 쪽으로 좀 더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NBC 방송은 미국이 양당, 즉 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스라엘 지원과 합해서 일괄 처리해야 된다. 공화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서 이스라엘은 가결, 우크라이나는 부결. 이게 공화당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는 합의할 거다라고 NBC 방송은 예상을 했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키우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 감격해서 우는 표정인가요? 이렇게 지난번에 유엔 총회 하러 미국 가고 미국 갔다 캐나다 방문하고 할 때의 그 표정하고는 좀 다른 표정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뭔가 기고만장한 그런 표정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서방 세계의 관심이 특히 기독교 국가들의 관심이 전부 이스라엘로 쏠려버리니 완전히 그냥 관심 밖으로 밀려났죠. 그러니 지금 전쟁 지고 또 전쟁 져서 러시아의 병합 안 된다 하더라도 전쟁이 지면 자신은 실각할 것이고 그러면 그 최후는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력자들도 키우에 잘 안 오고 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력자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니 이렇게 감격을 한 그런 표정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잘할 것이죠. 자, 같은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현 전황에서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게임 체인저급의 그런 무기 좀 줘라. 지금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이 전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정말 센 거 화끈한 거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 오스틴 장관은 지금 뭘 줘도 안 된다. 너희들이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된다. 이 말 아니겠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영국은 러시아 전역 군인 미망인들이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게 증가 추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자, 이렇게 11월 7일 날 모스크바 지역에서 이번 전쟁에 끌려가서 죽은 그 미망인들이 기습 반전 시위를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또 전쟁에 끌려갔는데 소식이 닿지 않는, 죽었다라고 통보도 못 받고 그런데 소식은 안 되는, 실종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기습 반전 시위를 해서 러시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공공 모금을 통해 획득한 드론 3,000대를 일선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이 공공 모금을 통해서 10,000대의 드론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3,000대가 확보가 돼서 일선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하는 거 보면 참 기상천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전쟁사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나는 어떤 그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용 드론을 가지고 정말 궁하면 통한다. 궁즉통이라고 해서 상용 드론을 가지고 희한하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용하는 그 모습들을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동영상들 보면 참 희한해요. 아무튼 이렇게 3,000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체코제 밀8 헬기의 부품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미국이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인도와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통제가 안 되는 국가죠. 자, 헝가리 외무장관은 서방에 전쟁광이 많다. 여기 제가 좀 부드럽게 써놨는데 전쟁 미치광이가 많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어야 된다 라고 이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여기가 지금 친러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EU에서도 친러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끊어야 된다라고 비난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아프리카에 잔류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 포섭하는 조직을 창설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바그너 그룹들이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금광이다, 다이아몬드 광이다, 유전이다 이런 데서 이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무장 마피아 세력화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국방부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군이 가져가겠죠. 그런 조직을 창설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 자, 정말 놀라운 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남부전선 모처에서 촬영된 러시아군 급조 참호입니다. 이 집안이 습기를 물을 머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머금고 있는, 흘러가지 않고 머금고 있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호를 파놓으니 참호 쪽으로 물이 들어온 거죠. 비가 와서라기보다는
다른 데 있던 물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통으로 파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니 참호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정말 공격자나 방어자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야, 참 기가 찹니다. 참호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자가 총 68명이 됐고, 어제 3명이 전사했다. 그 3명은 다 소대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군은 이 소대장, 이런 뭐 또 부중대장, 또 상사, 상사는 뭐 부소대장 좀 되겠죠. 이런 그 초급 지휘관들이 제일 선봉에서 싸우나 봅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를 통제할 아랍계 미군을 준비해야 된다. 유엔에서 평화 유지군 보내야 되는데 뻔하게 중국과 러시아는 부결할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따로 나토 차원에서 이 평화 유지군 보내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들 여력이 없으니 미군 당신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아랍계, 말도 좀 통하고 정서도 이해하고 좀 친근감이 있고 한 그런 아랍계 미군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 그거 미리 좀 준비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마스 수장이죠. 하니에가 인질 석방, 임시 휴전 협상 합의 임박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스라엘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마스가 제시한 조건 일부를 수용하고 그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드론 작전 그만해라 이건 안 들어줄 것 같고, 이제 한 3일 정도 휴전하는 조건으로 한 50명 정도의 인질을 받는 뭐 이 정도 합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하마스의 범죄가 기록된 동영상을 상영을 했는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 주관으로 하마스 전쟁범죄 상영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휴대폰으로 촬영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또 비난을 또 했어요. 유엔 본부에서 이걸 하니까. 유엔 본부에서 왜 한쪽 편을 드냐 하고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지상전 중에 아군 5인 사격 사망자가 많다라는 안타까운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지상전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날 그 전사한 거 말고 지상전 들어가서 죽은 게 지금 전사한 게 68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아군이 5인 사격한 거다. 하마스가 사격으로,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사한 사람도 많지만 아군끼리 뭐 그렇기도 하듯이 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가전 확 들어가다가 뒤에서 쐈는데 앞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폭격을 유도했는데 이게 잘못 조금 비틀어져서 이쪽으로 탄이 좀 들어와서 그 파편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대와 이 부대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 다른 부대가 건물에 들어갔는데 저기 뭐가 언뜻 보이니까 뭐 급한 마음에 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아군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68명 죽은 이 전산 중에서 5인 사격이 많았다 그러면 하마스가 실제 올린 전과는 별로 안 되는데, 참 하마스도 하마스가 약한 건지 이스라엘군이 강한 건지 애매하죠. 자, 이스라엘군은 인도네시아 병원에 대규모 대피 작전 지원을 개시했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병원, 여기 지금 쏙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북쪽에서. 이 끝에 여기가 인도네시아 병원이에요. 이렇게 쑥 내려온. 저기에서 지금 전과가 제일 많죠. 쑥 내려왔는데 인도네시아 병원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들 다 나와. 인도네시아 병원에 지금 직원과 환자 합해서 민간인이, 공식 민간인이 한 400명 있다고 해요. 민간인 내보내. 이렇게 지금 선무방송하고 전단지 뿌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병원 양쪽 사방으로 전차 쫙 해서 포위하고 있고, 자, 나와 하고 있는데, 그 민간인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민간인인지 그냥 무장만 버리고 나온 하마스 조직원인지 이걸 다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이렇게 버스를 태워서 이 후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피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마스는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했는데, 칸 유니스는 와디 가자 이남의 가장 큰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서 대규모로 로켓이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이 사거리 한 100km 되는 그런 로켓이 대거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텔아비브, 수도 텔아비브 여기 일원에 이렇게 많은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는 어떻게 됐다, 피해는 어떻게 됐다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봐서 경보가 울리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또 상당한 숫자를 아이언돔으로 요격하고 뭐 이렇게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쏘고 있으니 칸 유니스 여기도 가만 놔둘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하마스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까 좀 공격해. 알았지? 하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여기 있다고 과시하는 거죠. 공격해. 자, 이라크가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기지를 비습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이죠. 그래서 미군 기지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은 게 누적으로 80회나 넘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바이든 정부는 쫄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면 누가 미국을 두려워하겠냐. 이제 미국이 경찰국가라고 하니 그러면 범죄자들이 경찰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범죄자가 경찰을 안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양 사방에서 범죄가 벌어지죠. 그리고 또 그런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경찰 어떻게 됩니까? 세금 걷어서 월급 주면 안 되죠. 그런 경찰에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들이 좀 대선 앞두고 피해보고 할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미국의 정체성을 살려서 세금 걷어서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 전 세계 많은 이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눈 감아주는 대신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죠. 그러니 빨리 쫄보짓 하지 말고 때려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저만의 마음일까요? 자, 미국이 AC-130J 공중 발사 포대나 마찬가지죠. 105mm 포, 40mm 포 이런 거 가지고 막 때리는데 그걸 지금 바그다드 외곽에 순찰을 돌고 있어요. 계속 이 바그다드 대사관 뭐 공격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수상하게 보이면 바로 그냥 사격해버리는데 바그다드 외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선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회하다가 수상을 보였어. 때려버린 겁니다. 포로. 그래서 이 친이란 민병대 차량이 이렇게 파괴된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저강도로 하지 말고 진짜 세게 그냥 들어가서 제대로 하는 게 미국 아닌가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부르칸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국경 막사를 공격했는데 아주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 막사 지역이. 그래도 사람은 전사하지 않았다. 그 말은 신속하게 대피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심부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시가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자폭 돌격을 확대하면서 하마스 측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의 피해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와디 가자 이남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세계 방면에서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트 하눈, 자발리아 캠프, 자이툰 지역에서의 시가전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 이스라엘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1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제36기갑 사단이 투입된 자이툰 지역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전차와 장갑차 지원을 받는 기계화 보병과 공병 부대를 동원해 자이툰 일대의 가옥 하나하나를 수색, 소탕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지역에는 아직 대피하지 않은 민간인이 많아 초토화 전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마스는 5에서 10명 단위로 팀을 짜 움직이며 민간인 거주주택, 병원, 학교의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아 인질극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이툰 지역 소탕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36사단 관계자는 일부 블록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하마스 조직원을 사살했지만 아직도 그 수가 많다라며 자이툰 전역을 장악하려면 최소 72시간 이상은 더 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들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성역인 모스크도 저항 거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이툰 지역 각지의 모스크에 지휘 통제소와 무기고는 물론 가삼 로켓과 급조 폭발물 제조시설, 드론 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을 지하터널로 연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지역에서 36사단 통제하에 작전 중인 제188기갑 여단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모스크에서 다량의 불법 무기와 통신장비, 지하 터널 진입로를 찾았다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사단 통제하에 수색작전을 진행 중인 제188기갑 여단은 자이툰 지역의 여러 모스크에서
하마스의 지휘소와 무기고, 지하 터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현지 주민들은 신에게 예배를 올리는 신성한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늦어도 이번 달 중에는 와디 가자 이북 지역에 대한 소탕 작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다음 목표인 남부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디 가자 이남 지역은 현재 소탕 중인 가자시티와 노스 가자 지역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현재 이북 지역에서 실시 중인 형태의 시가전으로는 하마스 완전 소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참모부 관계자는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남부 가자 지역이 북부 가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곧 남부 지역에 대한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남부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더 정교하고 치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부 지역에서의 안전지역은 알-마와시 지역이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그곳도 공격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하마스 박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가자 지역보다 면적이 훨씬 넓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남부 가자 지역, 특히 칸 유니스 지역에서 지상군으로 시가전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는 북부 지역과 같은 지상군 진격 대신 불난전과 하마스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들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 위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 채널을 통해 가자지구 소탕 완료 이후의 통치권을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데요. 과연 남부 가자 지역에 대한 소탕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 이제 공격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이툰 지역에 지금 뭐 워낙 치열하게 반격을 해오니 이거 앞으로 한 3일은 더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점령해보니 아니 모스크에서 이렇게 포탄들 지금 잔뜩 서 있죠. 이런 무기들이 있더라. 아니 모스크는 신성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면 되냐? 이게 신자로서의 할 일이냐? 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양탄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맨발 벗고 신발 벗고 여기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무기를 깔아놓고 있는 자들이다. 이 모스크에 이스라엘군이 그냥 난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알-아크사 모스크죠. 그래서 열받아서 알-아크사 홍수라고 이름을 짓고 10월 7일 작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모스크에서 이렇게 더 불경한 짓을 하고 있네요. 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서 지금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인도네시아 병원이에요. 여기를 지금 포위하고 민간인들 빼내는 작전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뭐 곧 정리가 될 건데 지금 남부 지역에서 지금 이 텔아비브 쪽으로 로켓 대량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남부 지역에 안전하다고 갔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 우리가 너무 넓어서 못 갈 거라는데 천만에 자 여기 보시면 와디 가자 이북 지역이 이남 지역보다 거의 뭐 30%밖에 안 되겠죠. 2배 훨씬 넘는 면적이 남부 지역이죠.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여기 칸 유니스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도 우리 간다. 니들 안전한 곳 없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이 지역으로 빨리 좀 피신하세요. 이 지역과 이 지역 두 개를 지금 설정해 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집트로 가는 관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안전한 건 아니다. 여기도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 왜? 여기 하마스가 발견되면 우리 공격한다. 그러니 민간인들은 하마스가 분리하세요. 하마스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하세요. 당신네들도 오해받고 공격당하기 싫으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서한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들을 나중에 가자지구 완전히 안정화되면 그들에게 가자지구를 맡길 수 있다. 라고 분위기를 흘리는 거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라파 세력들이 이 하마스 세력들을 공격하라. 뭐 이게 되겠죠. 바로 2.2 제2 전술 아니냐라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불난전도 유도하고 이 칸 유니스 여기 있는 대도시죠. 칸 유니스를 공격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작전 부디 피해 없이 적게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